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아유, 이번 주 시간도 너무 빨리 가긴 했지만 중간에 몸도 약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정말 비도 촉촉하게 내리는 게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고 정말 이 축복받은 땅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이에나의 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식중독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방금 이렇게 쭉 댓글 읽어보면서 듣는데 목소리가 힘차게 얘기를 잘 했길래 괜찮았네 했더니 1.5배속으로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은 제가 봐도 1.5가 딱 적당하고 요즘 좀 말을 빨리 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1.25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제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참 많은 감사의 댓글을 적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에너지버스 책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주인공이 딱 저 같아서 몰입이 잘 됩니다.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입니다. 백억님이 아드님 때문에도 여러 번 이런저런 거 적어 놓으셨는데 그죠? 에너지버스에 답이 다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모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천은영님 어제 찾아오셨던 인턴 부부신데 어제 그저께 정말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가 짬 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다음 주에 남편분이 이제 주재원으로 그것도 저희 딸이 있는 LA로 가시더라고요. 어제 만나 뵙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주신 가방은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여튼 미국 가셔서도 정말 그렇게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운입니다.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 보러 미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미수님은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듣고 있어요. 제가 또 어학연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제2의 고향은 샌프란시스코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한 10개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게리 블리바드부터 해가지고 거기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있지만 너무나 샌프란시스코 너무 좋죠. 여행 잘 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봄바람님께서 오늘부터 인턴 시작입니다. 기대되네요. 아마 해보시면 이건 나 한 달, 두 달 조금이라도 좀 일찍 했었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인턴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죠? 이 댓글 남겨주신 걸 보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았는데 한두 달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시는 마음이 아마 드실 건데 It's never late to star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t's never late to mend. 내가 뭔가 고쳐야 됐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바쌤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시네요.
몸이 건강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완전히 흙수저로 자수성가하신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제가 정신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죠. 요즘은 저랑 같이 교회도 나가시는데 저희 어머니 법회도 나가시고, 예, 정말 보살님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법회 나가시고, 예, 절에 꼬박꼬박 이렇게 다니시는 불자는 아니신데 생활 자체가 그냥 보살님이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강력한 정신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바스민들도 몸이 너무 별로다 한 날에도 레슨 가면 아픈 것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순간 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참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 놓으셨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뭔가 또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보면 남한테, 다른 사람에게 뭔가의 이 가치를 주는 일을 할 때 보면 이 몸에서도 보면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따뜻한 투자. 네, 우리 은혜 황금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돈이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우리가 돈을 다룰 때는 반드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돈을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주니풀 님도 그죠? 너무 수익과 돈에만 매몰되지 않고 중심을 세우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황련 온유님께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 아들 삼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다니고 파도야 잠잠해라 부터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군 신화처럼 다가왔었지만, 기도를 매주 그렇게 저희 부모님 위해서, 아니면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이라든지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롭게 가서도 뭐 간증을 하긴 했지만, 왜 믿음이 없는 저한테 응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주셨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왜 저한테,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뭐 다니다 안 다니다 했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들었던 내용들, 좀 유명한 얘기들은 많이 알지만 이 구체적인 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분들만큼 이 성경도 잘 모릅니다. 제가 사도신경도 잘 못 외웠다 했잖아요. 그런 저한테 왜 응답을 주셨을까? 저의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자비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JDDHH님.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처럼 방송하시는데 아프신 날은 쉬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핸섬가이 박정우님, 한 번씩 이제 핸섬가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얼굴이 어제도 제가 다시 제 방송을 봐도 정말 눈이 퀭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또 힐링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가파워님, 창원에 사는 인턴인데 저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30대 전후다 그시죠? 네, 그러면 아마 969798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며 웜의 신박을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듯 그랬었죠.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저희 반 학생들이 의견을 내며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걸 알지만 무시하지 않고 교실에서 일단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저의 그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전무님의 영향력이 거리와 세대를 뛰어넘어 미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시행착오 겪을까봐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봤는데 그거는 하면 안 돼. 네, 그랬을 때 그 소중함 실패의 경험을 뺏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어릴 때 웬만하면 30대 이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많은 실패를. 네,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 업계에 살아남은 이유가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저희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뭐 하지 마라 한 거 없고요. 좀 어려울 때도 아까 어학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고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저 유학까지 다 보내셨을까? 저희 형님이 또 박사까지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회사 부도나고 난 이후에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 30년 동안 저희 공부시키시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저희 삼형제 보면 지나고 보면 정말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좀 천방지축으로 이것저것 아이디어 나오면 이렇게 할 때 한 번도 그거 내가 해봤는데 하면 안 돼 이런 말씀 잘 안 하셨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참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세금 더 내고 올해 ISA 계좌 입금 정지당하고 건강보험료 추가로 고지서 나오고 어떻게 2천만 원 이하로 낮출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는 정부의 방침이었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 하셨습니다. 어제 그 기사 ETF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죠? 미국에 투자하며 QQQ 같은 거 투자하며 우리가 거기서 양도소득세 222% 하지만 250만 원 공제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게 배당 소득세로 되면서 여기 댓글에도 제가 몰랐던 거 하나 또 다른 분이 적어주셨어요. 거기 15.4%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7.1% 붙으면 22.5%다. 이래저래 국내 ETF 투자하는 게 불리하게 아카시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거는 빨리 제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국내 ETF에 대한
좀 세금도 굳이 그 세금을 해주식에 대한 세금 22%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시려면 일단 뭐 건강보험료를 없애주시던가 배당소득세라 해가지고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랑 또 같이 맞물리게 하는 것도 좀 미국 ETF 투자하는 거나 보면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냥 미국 주식 미국 ETF 미국 주식 하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은 안 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이 들면 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박옥숙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삶, 가치관 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님께서도 네, 격려의 메시지 여러 면에서 가끔 기분이 다운될 때 전무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공펭귄님은 제 마음과 같은 거리라 공감 100만 표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손혜주님께서 전무님 방송 듣다 보면 계속 인턴 하는데 인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 오피셜 멤버십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네,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가로 열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또 가볍게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어제 그 삼성의 M&A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상재의 시선, 이재용 M&A 더 독해져야. 네, 요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 이승건 토스 창업자가 김범석 쿠팡 의장과 마주 앉았다. 2015년 말 10년 전이네요. 토스로서는 투자 유치가 절실한 때였는데 이승건 창업자는 소신 있게 자신의 사업 구상과 솔루션을 꺼내놓았고 한참 후에 김 의장이 얼마나 투자 받으려고 하나고 물었더니 50억 원 정도라는 대답에 그가 돌직구를 날린다. 그러면 우리가 토스를 사겠다. 네, 김범석의 즉석 배팅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랬었군요. 삼성전자가 굵직한 M&A에 인수합병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주 마시모의 음향기기 사업부 인수가 5천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일의 공조업체 플렉트 그룹 2조 4천억 원에 사들인다는 뉴스를 전했다. 합해서 3조 원이 넘는다. 자연스럽게 삼성의 미래 청사진도 그려진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측되는 냉난방 공조 분야를 새 성장 엔진으로 더하겠다는 것인데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공조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할 전망이고 지구온난화 환경 규제 강화도 시장 성장의 호재다. 삼성은 그동안 공조 시장에서 보폭을 넓혀왔는데 지난해 5월 미국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북미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플렉트는 10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유럽 1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7억 유로, 1조 1천억 원이다. 이번 딜은 복싱으로 치자면 미들급이나 웰트급쯤 될 것이다. 다만 2016년 오디오 업체 하만을 인수한 지 그때 당시에 약 9조 원, 인수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조단위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이 받는데 기술력이 담보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업 간 거래 B2B 사업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도 읽힌다.
또 한 가지는 스피드다. 삼성 안팎에 따르면 플렉트 인수 프로젝트는 제안부터 계약 체결까지 6, 7개월이 걸렸고 특유의 신중 모드에서 야성 모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에서 M&A는 성장 지름길이자 위기 돌파 수단으로 꼽히는데 핵심 인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M&A라는 예찬론도 있다. 이병남 전 보스턴 컨설팅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었군요.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딥마인드 등을 사고 팔면서 성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국내에서는 소비재 계열사를 팔고 중장비 회사를 사들인 두산의 변신이 첫손에 꼽힌다. 한화는 삼성테크인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서 방산과 조선이라는 두 날개를 새로 달았다. 그렇죠. 야, 이때 삼성테크인 인수하고 화학은 내주고 그죠? 그러면서 빅딜을 했었는데 야, 삼성테크인이 지금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전자는 주력 사업이 메모리의 기술 리더십 위기와 스마트폰 시장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가는 5만원대에 갇혀있다. 분위기도 우울하다. 요새 SNS에서 삼성전자와 국민의힘 공통점 찾기가 유행이다. 그런 게 유행이에요. 예컨대 외부와 경쟁해야 하는데 안에서 서로 싸운다. 문제를 얘기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분탕종자로 낙인 찍는다 같은 부정적 톤 일색이다. 게다가 삼성은 이제껏 M&A로 재미 본 적이 별로 없다. 한때 세계 5위 PC 업체인 AST를 인수했지만 적자가 거듭되자 경영권을 포기했다. 하만 역시 1조 원대 수익을 낸 것은 최근 1, 2년이다. 오히려 AMD 2009년, ARM 2022년처럼 시장에 나온 글로벌 대어를 만지작거리다 포기했던 쓰라린 기억이 또 더 또렷하다. 이 사진은 뭐죠? 전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고 사진은 모델이 ISH 2025에서 상업용 공간을 위한 B2B 전용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를 소개하는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댓글에서 HVAC 어제 읽는다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HVAC 어제는 특히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발음이 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한글 발음도.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제 야 이거 혀도 몸살을 안고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은 HVAC 하는데 쉽게 나오긴 한데 이걸 갖다가 H100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네,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100. 네. 자, 마침 이재용 회장이 독한 삼성을 독려하고 나섰는데 2달 전에 그는 계열사 모든 임원 2천여 명을 소집해서 사즉생 각오를 주문을 했고 그와 삼성은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이번 빅딜이 삼성으로서는 차세대 먹거리 발굴은 물론 야성 DNA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M&A 시장에서 마이다스의 손은 없다. 10년 전 김범석 의장의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딜이 무산되는 게 다반사이다. 라이벌 기업과 자존심 대결을 벌이거나 과욕을 부려 M&A에 성공하고도 소화불량, 자금난에 처해서 모그룹마저 해체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경우도 여럿이 있다. 아주 여러 개 있죠.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네, 그때 태양광 하겠다고 했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한국식 M&A 대부로 부상했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핵심은 역동성이다.
역동성만이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서 좌고우면하다 기회를 놓치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M&A에서만큼은 삼성은 사명에서 전자를 떼어낼 각오로 파괴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로봇이나 의료 등 미래 먹거리에서 지분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새로운 활로 찾기가 활발해져야 한국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다. 네. 이상재 경제산업기획부 국장님이시군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꼭 전자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삼성 로봇이 되든, 그죠? 근데 삼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는 그 M&A 분야에서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 제가 태양광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LG그룹도 태양광, 그리고 웅진그룹도 태양광, 그때 뭐 한화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긴 했었지만, 그때 2007년도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살짝 깨지기도 하거든요. 2007년 7월 정도 되면. 그 와중에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2007년 장은 불을 뿜는데 수출주가 전혀 못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도 못 올라갔어요. 환율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주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태양광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이 반도체랑 태양광이랑 그 공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왜 못하냐. 삼성 한다고 해라. 뭐 이런 시장의 요구가 많았는데 끝까지 태양광 산업 진출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야, 삼성이 판단을 잘했었네. 삼성에 보면 삼성경제종합경제연구소 애틀인가요? 뭐도 있고, 예, 역시 삼성의 정보력이 대단하구나, 분석력이. 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안 되는 비즈니스를 시장의 무슨 분위기 때문에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위에 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야,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M&A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글로벌한 그런 빅테크 플러스 빅파마 기업들의 M&A 전략이 딱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신약, 신물질을 빅파마들이 뭐 사가잖아요. 업프론트 피 주고, 그리고 나서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이렇게 임상 통과할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이렇게 주겠다. 그런데 그 M&A 전략 중에 하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물질을 우리의 경쟁사가 사갔다가 우리 회사를 위협하는 아주 블록버스터 신약을 출시해서 우리가 위협받을까봐 그걸 먼저 선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M&A를 할 때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전자 얘기하면 뭐 또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원경의 돈의 세계, K뷰티의 진격. 의식주의 영어 표현은, 그러게요. 의식주 영어 표현은 식의주, food, clothing and shelter. 순서가 바뀌어 있군요. 의식에서 식이 제일 먼저, 푸드가 먼저 온다, 그죠? 자, 옷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의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옷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말 풍조는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됐다.
패션 업계는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하락해서 침묵의 불황, Silent Depression이 나타났다고 본다. 신발도 패션이다. 운동화의 대명사인 나이키의 주가는 미중 협상 타결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했다. 그럼에도 방향성을 돌리는 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6월에는 하루 만에 20% 폭락하기도 했다. 1980년 상장 이후 44년 만에 처음 본 하락세다. 특히 MZ세대가 패션보다 저렴한 뷰티 제품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경향도 패션 불황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들은 가성비가 좋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뷰티 아이템을 선호하고, 이런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화장품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 시장에서 한국은 4년 연속 1위다. 지난해 세계 최대 화장품 수입 시장인 미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1위를 달성을 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를 제쳤고, 한류르 등의 업은 K-뷰티 브랜드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채널도 공략하고 있다. 미국 대형마트 타겟에는 K-뷰티 섹션이 따로 있는데, 세계 유명 브랜드가 자리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품, 팬 페이브리츠 섹션까지 진격했다.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대박이 나서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했다. 불황에 허덕이는 세계인은 한국산 화장품으로 작은 사치라는 위로를 받고 있다. 한국산 선크림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사재기 열풍의 주인공이다. 물론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에 비해 우리 화장품은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다. 높은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럭셔리 시장까지 공략해야 하는 것은 숙제다. 반드시 해내리라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의식주와 영어식 표현, 식의주, 이런 걸 다 어떻게 아시죠? 조은경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 굉장히 브로드하게 인문학부터, 지금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신가 그러신 걸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약간 그리고 학부에서는 또 경제학 하셨죠. 네, 참 브로드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책이나 칼럼 읽을 때마다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내수의 발목 잡힌 식품, 삼양식품 오리온 빛났다. 네. 내수 경기에 발목 잡힌 국내 식품 업체들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에 공을 들였던 삼양식품과 오리온은 환율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 5,290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어제 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고요. 해외 매출은 4,240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불닭볶음면 등 불닭 브랜드가 사랑받은 덕분인데, 영업이익은 1,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늘었고요. 1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늘었으니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었던 주가다, 그죠? 영업이익률은 2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이날 삼양식품은 코스피 시장에서 99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오늘 완전 급등하고 있거든요. 119만 원, 플러스 20%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오리온 역시 해외 사업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1분기 매출은 8,000억 정도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1314억 원으로 5% 증가했습니다. 중국 7.1, 베트남 8.5, 러시아 33% 등 글로벌 법인이 성장을 이끌었고요. 국내 법인의 내수 판매액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미국 등으로 향하는 수출액은 23%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식품업체 대다수의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내수 시장이 정체된 데다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이날 실적을 발표한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5%나 줄었군요. 와. 그러니까 제가 차트 얘기할 때 그죠? 차트를 보면 우리가 모르던 이 펀더멘탈의 변화가 분명히 그 가격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파머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교에 유진 파머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격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Efficient Market Theory라고 해서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면서 이래 차트를 보면 이 사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나? 그런 것처럼 얼굴 보고 제 얼굴이 어제 한 이틀 동안 그죠? 딱 티가 나잖아요. 눈이 퀭하고 그냥 봐도 저 사람 좀 거기다가 말까지 어눌해지면 그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장 끝나고 나면 항상 주요 종목들 차트 한번 쭉 보고 끝내는 게 우리 펀드 매니저들 일상생활인데 볼 때 이 회사 차트 왜 이래? 그러면서 역으로 조사를 해서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반대로 삼양식품처럼 차트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야, 이 회사 왜 이러지?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뭐죠? 컵 위드 핸들 뭐 이런 차트들. 급등주는 거의 그 한 80%는 컵 위드 핸들 모습의 차트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컵 위드 핸들 모양이 나왔네 하면서 또 체크해 보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딱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에서 저 수많은 기업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미국 기업, 중국 기업까지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한 차트 150개에서 한 300개를 쭉 보면서 이 회사 왜 이러지? 그러면서 급등주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급락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차트의 매력이죠. 차트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용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빠른 발과 강력한 체력을 가지지만 거기다가 테크닉까지 겸비했을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는 게 바로 그런 테크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차트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오뚜기, 농심, 그 다음에 롯데 웰푸드, CJ일제당. 여기 보면요. 영업이익 30% 감소. 그리고 롯데 웰푸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 농심도 아마 삼양식품 보면서 그죠? 당연히 그럼 농심도 수출 많이 하는데 농심 주가도 사볼까 하고 농심 주식 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영업이익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감소. 이런 부분이 주가를 차별화시킨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사라지는 현금. 작년 현금 이용 16%에 그쳐. 한국인이 돈을 쓸 때 현금을 사용한 비중이 지난해 10%대로 내려갔고요. 신용카드에 이어 모바일 간편 결제까지 활성화하면서 현금 기피가 심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이용한 비중은 15.9%,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고요.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은 체크카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요. 모바일카드 12.9%를 사용했다는 응답도 있네요. 현금을 쓰는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하락 중인데 2013년에 현금을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41.3%였었네요. 12년 전에는. 그러다가 2017년에 36이었는데 작년에 15.9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약 7년 새 현금 사용 비율은 반토막이 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다고 합니다. 월드페이 설문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에 10% 정도였는데 주요 40개국 중에서 29위로 전체 평균은 23% 정도인데 우리가 절반 수준이고요.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가 1순위로 선호하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55% 정도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하는 신용카드에 이어서 모바일카드를 두 번째로 많이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만 신용카드 52.1 바로 다음은 현금 30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비현금 지급 수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비현금 지급 서비스 관련 금융 보안 체계를 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우버 주가가 최근에도 또 신고가 냈었죠. 네, 우버 이런저런 얘기로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이거 치니까 또 바로 여기 나오네요. 네, 시총이 263조가 됐고요. 차트 10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년까지 볼 건 없는데 왜냐하면 상장이 이때 2020년, 19년 요 언저리에서 상장이 됐다가 이러면서 역사적 지금 여기 살짝 안 보이네요. 가격은 90불.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그죠? 테슬라 얘기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서초 케이블 TV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가서 또 좋게 보는 건 뭐냐 자꾸 물어봐서 우버를 23불 언저리에서 얘기했다가 그러고 나서 22년도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니까 댓글에서 한 번씩 너 우버 얘기해놓고 이 우버 주가 이거 왜 이러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제가 사서 6개월, 3개월 안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한 적 없는데 장기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서 바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악플을 좀 달기도 했었는데 주가가 다행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뭐야 이런 분들이라서 지금은 전혀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자, 우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도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 우버는 자율 로봇 택시 나오면 우버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었잖아요. 모닝브리프에서는 제가 슬쩍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한다. 한 번에 한 목적지로만 이동했던 기존 자율주행 택시와는 달리 여러 목적지 승객을 동시에 태워 비용 문턱을 더욱 낮추겠다는 얘기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때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아무 미국에 뭐 연고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그 공항에서 제가 1시간 동안 그냥 그 예약을 해놓은 기숙사까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세계를 간다. 그 여행 가이드북 하나 들고 공항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래 쳐다보는데 슈퍼 셔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밴 같은 거에다가 여러 사람 태워가지고 알려주면 택시보다는 싸죠. 여러 사람 태우고 같이 가니까. 그리고 짐도 싣고. 그래서 슈퍼 셔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슈퍼 셔틀 다 잡아먹는 거죠. 저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래서 어느 시장을 파괴하는가 우리가 디스럽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뭘 파괴하고 그러면 그 파괴되는 시장의 시총 규모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회사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 그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또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기사 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우버가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데 한 번에 한 목적지로만 이동했던 기존 자율주행 택시와 달리 딱 요 슈퍼 셔틀처럼 한다는 전략이고 우버는 14일 미국 뉴욕 오큘러스에서 연례 행사 2025 Go Get It 할 때 Go Get을 열고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내년부터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폭스바겐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ID 버즈 AV이며 미국 LA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네요. 우버는 지난 3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기반 택시를 운영해 왔고요. 새로 나올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는 자율주행 택시처럼 정해진 노선이 없이 다니지만 사람들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경로를 계산해서 차례로 태운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일종의 합승 자율주행 택시다. 딱 슈퍼 셔틀이 하는 거예요. 우버가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승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돈의 가치, 지갑의 크기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더 쉽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너무 투자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네요. 더 쉽고 예측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더 저렴하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를 묻는데 뭐가 변하지 않을까를 찾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빨리 갖고 싶어 한다고.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고 이 변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기업의 경영을 한다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더 쉽고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더 쉬우면 좋잖아요. 그죠? 예측 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무슨 약이든 뭐든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반드시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저렴하게. 그러면 제가 슈퍼 셔틀을 이용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기사 드라이버가 한 달에 얼마 벌까?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 드라이버의 비용이 싹 빠지니까 자율 공유 택시가 되면 그죠? 그러면 슈퍼 셔틀은 가격 경쟁력이 될 수가 없겠죠. 이 회사에 비하면.
자,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 비용을 줄여주는 다른 신규 서비스도 공개됐는데 여러 사람이 미리 정해진 차량의 최적 경로에 맞춰서 조금씩 걸어 이동하되 함께 탑승을 할 때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절약해 주도록 만든 라우터 쉐어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묶음 구매 형태의 선불 패스 등으로 비용을 할인해 주는 라이드 패스도 새로 도입이 됐고요. 우버는 출퇴근과 관련된 이런 신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통근 허브 서비스를 오는 7월 출시한다. 사칭 칸살 우버 최고 제품 책임자, Chief Product Officer인가 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우버를 공항이나 비즈니스 미팅 등에 사용하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버를 이용하는 이들은 차가 없거나 대중교통과 가깝지 않은 곳에 사는 평범한 통근자들이라면서 우버는 삶을 더 쉽고 간단하고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버는 이날 배달 플랫폼 우버 이츠 기반으로 작동하는 식료품 가격 비교, 쉐이빙스 슬라이더, 식당 예약, 다인아웃 서비스도 공개를 했고요. 이들 신규 서비스를 미국에서 먼저 출시한 뒤 추후 글로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칸살 CPO는 다양한 우버 서비스의 한국 출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고 저렴한 이동과 저렴한 우버 이츠 등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버를 내가 뭐 3년 전에 이런 걸 얘기했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장기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나, 그 얘기를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쉽고 간단하고 더 저렴하게, 그죠? 택시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쉽고 간단하고 더 저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 찍으면 여기 어딘데요? 어디로 와주세요? 택시도 콜 택시 하면 나 지금 여기인데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버는 딱 하면 내 로케이션이 어딘지 딱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택시 타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도 택시 타면 지금 광화문에 연합뉴스 건물로 가주세요 하면 잠깐만요 하면서 또 기사분이 또 찍잖아요. 거기다가 연합뉴스 빌딩으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데, 우버 하면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승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계산 다 우버 앱으로 다 결제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우버를 딱 타보면서 우버에 대한 이용자죠, 이용자. 우버에 대한 글로벌 이용자 수가 뭐 5억 명, 7억 명. 야, 이걸 가지고 확장성, 앞으로 뭐를 해도 다 되겠다. 그 확장성인데, 여기 보면 뭐 식당 예약 서비스부터 이 이제 확장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했을 때 그 분야의 1등 업체, 그 1등 업체의 향후 확장성까지 생각해 보시면 10배짜리 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야, 모기가 한 마리 싹 날아다녀서 제가 딱 했는데 잡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순발력마저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순발력으로 주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